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홈워크 6.1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 6.1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있죠. 제인이 있고 존이 있는데, 제인은 이제 홈워크 6.1의 상황에서는 제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좌는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혹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좌는 피해를 입게 되고 그 경우 좌는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홈워크 6.1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제인이 얼마만큼 조심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X는 이제 레벨 오브 케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X가 높으면 제인이 더 많이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이 사고 확률 PX를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X가 큰 값이면 사고 확률이 낮으니까 이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사고 확률 함수 PX는 우리가 늘 가정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가정을 많이 하는,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값은 이제 음의 값을 가지고 두 번 미분한 값은 이제 양의 값을 가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사고 확률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좌안에게 이제 피해가 H만큼 발생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 좌는 소송을 제기를 할지 하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좌안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결국 재판까지 가서 제인은 좌안에게 이제 좌안이 입은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H만큼을 제인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제 제인은 이 경우에 디펜던트가 되는 거죠.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제인이 디펜던트, 좌안이 플레인티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디펜던트의 소송 비용은 CD, 그리고 플레인티프의 소송 비용은 CP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제인은 얼마만큼 조심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좌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제인이 얼마만큼 조심할 건지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좌안이 만약에 사고가 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인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그 경우에는 간단하게 0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좌안이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제인 입장에서는 이제 조심할 인센티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X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 되며 제인이 만약에 조심을 한다면 그 경우에 제인이 선택을 하는 레벨 오브 케어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안이 여기서 이 모형에서 이제 소송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좌안은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대로 사회적으로 좌안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라면 좌안이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을 한다면 사실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소송이 남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좌안이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그럼 이런 경우는 앞서와는 반대 경우로 사회적으로 소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 모형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자, 죄인이 이제 맨 먼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죄인이 맨 먼저 얼마만큼 내가 이제 조심을 할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처음이죠. 그래서 죄인이 얼마만큼 조심할지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 사고 확률이 정해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 좌안이 소송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맨 처음에 죄인이 얼마만큼 조심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죄인이 맨 처음에 얼마만큼 조심할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죄인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좌안이 소송을 제기할까 말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좌안이 소송을 할지 말지의 선택이 죄인의 케어 선택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만약에 죄인이 지금 얼마만큼 조심할 건지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 이전에 좌안이 소송을 제기를 할지 말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좌안이 소송을 제기할까 말까를 이제 선택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좌안은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과연 뭘 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뭘 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내가 지금 소송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홈워크 6.1에 우리가 홈워크 6.1에서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모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재판까지 갔을 때 결국 재판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재판까지 갔을 때 죄인은 얼마만큼 페이오프를 얻고 좌안은 얼마만큼 페이오프를 얻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재판 가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과연 좌안이 소송을 할지 말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좌안에게 좋은지를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죄인은 과연 얼마만큼 조심하는 선택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스토리의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경제학 모형을 가지고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분석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좌안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갔어요. 자,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제인은 이제 좌안에게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인의 비용이 이제 H라고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H만큼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 비용, 소송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자, 여기 이제 케어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요 케어 비용도 여기에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따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한 포인트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 제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가든 소송을 가지 않든 케어 코스트는 항상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비용은 우리가 이 모형을 분석할 때 따로 볼 필요가 없어서 지금 X를 포함을 하지 않는 건데, 자, 궁금한 사람들은 제인이 맨 처음에 케어 레벨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케어 코스트가 X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넣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죠. 좌안 입장에서는 재판을 가면 H만큼을 이제 보상을 받죠. 그래서 제인에게는 비용이지만 좌안에게는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안 입장에서는 H만큼 보상을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으로 CP만큼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재판에 가게 되면 좌안에 이제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좌안은 지금 사고를 당한 상황이니까 이제 하함을 입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좌안이 입은 피해 하함을 이렇게 마이너스 H라고 써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도 이제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인의 페이오프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페이오프가 아니라 여기서는 제인 입장에서는 코스트를 쓴 거죠. 그래서 제인은 코스트를 이제 최소화하고 싶어 하겠죠. 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좌안의 입장에서도 소송을 가든 소송을 가지 않든 마이너스 H는 항상 페이오프에 등장을 하죠. 이제 사고를 당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석을 이렇게 할 때 사실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H를 추가를 해서 이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저 부분은 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가게 되면 J는 비용이 저만큼, 좌는 이제 페이오프가 이만큼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좌안이 지금 소송을 할까 말까, 지금 수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수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자신의 페이오프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페이오프 변화는 0. 그리고 수를 하게 되면 이제 페이오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수를 했으니까 재판에 가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만큼의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이 페이오프가 양수라면, 즉 H가 CP보다 크다면 좌한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좌한 입장에서는 H라는 거는 소송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이고 CP라는 거는 이제 소송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H가 CP보다 크다면 좌한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는 수하는 선택을 언제 하냐면 이제 H가 이제 CP보다 클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좌는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H가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라면 소송을 이제 제기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좌안이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제인은 이제 내다볼 테니까요. 제인과 좌안은 모두 합리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좌안이 이제 H가 CP보다 크면 소송을 하고 아니면 소송을 안 하겠구나 하고 제인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인은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이제 하겠느냐 하면 만약에 이제 H가 CP보다 크다면 H가 CP보다 크다면 J는 이 경우라면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소송을 당하겠구나 하고 J인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 J인의 문제를 우리가 써보면 J는 자신의 비용을 이제 최소화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J인의 비용은 뭐냐면 먼저 케어 코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하는 데 따르는 비용인 케어 코스트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제인에게 이제 비용이 발생을 추가로 할 텐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금 H가 CP보다 큰 상황이라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제인은 소송을 당하겠죠. 소송을 당하니까 제인은 이제 소송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판에서 H만큼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liability 룰 부분에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이 CET라는 이제 소송 비용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J는 이러한 자신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X 값을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우리가 이렇게 x tilda라고 써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x tilda라는 이제 어떤 값을 이제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h가 cp보다 작으면 h가 cp보다 작으면 이 경우라면 J는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죠.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J인 입장에서는 조심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J인의 문제를 써보면 J는 자신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데 J인의 지금 비용은 케어 코스트가 있겠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죠. 사고 발생을 했을 때. 왜냐하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J인 입장에서는 따로 비용이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이 곱해져서 지금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결국 제인 입장에서는 x를 어떤 양의 값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제인은 아무런 케어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인이 과연 얼마만큼 조심을 하겠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함이 굉장히 좀 큰 경우, H가 이제 플레인티프의 소송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이 제인이 어느 정도 케어를 기울일 인센티브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함이 적은 경우에는 제인은 케어를 전혀 기울일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인이 얼마만큼 조심하는지는 결국 함의 크기에 달려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애시당초 어느 정도 조심할 인센티브가 있지만, 자, 그렇지 않고 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면, 자, 그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도 애시당초 조심할 인센티브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사회적으로는 소송이 발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실제로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소송이 없는 게 좋은데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소송이 사회적으로 소송이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좌안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자, 그런 경우는 소셜 코스트가 어떻게 될까?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좌안이 사회적으로 지금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자,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제인은 조심하겠죠.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제인은 지금 X 틸다만큼 이제 조심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소셜 코스트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케어 코스트가 들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케어 코스트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고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케어가 X 틸다니까 사고가 이 확률로 발생을 하겠고요. 자, 그럼 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뭐가 있냐면 먼저 피해자에게 하함이 발생을 하겠죠. 자, 피해자에게 먼저 하함이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소송 비용이 사회적으로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셜 코스트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소셜 코스트를 보면 지금 첫 번째 부분은 케어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사고와 관련된 비용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사고 비용이죠. 자, 함이 이제 사고 비용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자,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소셜 코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라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소송이 없으면 제인은 조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케어 코스트가 0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케어
x가 0이니까 사고는 지금 이만큼 확률로 발생을 하겠고요. 자, 그럼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어떤 비용들이 발생을 하냐 하면, 자, 먼저 사고 비용 H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소송은 없으니까 소송 비용은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 사회에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회적 비용과 우리 사회에 소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소셜 코스트가 더 작다면, 즉 첫 번째 소셜 코스트가 더 작아서, 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면, 자, 그런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볼 때 소송이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게 사회적으로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H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H에 대한 부등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가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등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함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즉 함이 어떤 값보다 클 때, 지금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 왼쪽에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값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 a라고 하면, 자, 어떤 a라는 값이 존재를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 액수가 이 a 값보다 더 크면, 그래서 h가 a 값보다 더 큰 상황이라면, 자, 그런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을 되는 게 사회적으로 더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자, 앞에서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h 값이 a 값보다 크면 사회적으로 소송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좌안이 소송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부등식도 성립을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좌안 입장에서는 사회를 생각해서 소송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사적 이익을 생각해서 소송을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을 보면 지금 좌안 입장에서는 H라는 거는 소송에서 얻게 되는 수입이니까 그 수입이 자신의 소송 비용보다 적죠. 따라서 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H가 지금 아주 큰 상황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A라는 값이 여기 있고 이제 CP라는 값이 여기 있다고 하면 H가 지금 녹색 영역에 있는 경우, 그래서 H 값이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H 값은 여기 맨 왼쪽에 있죠. A보다 작은 H 값. 아주 큰 H의 값은 여기 CP보다 큰 영역에 있을 테고, 따라서 H 값이 지금 녹색 영역에 있다는 거는 이 H의 값이 아주 크거나 작은 건 아니고 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값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 사회가 처해 있으면 자, 결국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사회적으로는 좌안이 소송을 제기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좌안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왜냐하면 하함이 아주 작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사회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 좌안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를 하고 따라서 죄인이 애시당초 좀 조심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좀 좋은 상황인데 하지만 좌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제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소송이 필요한데 정작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가 좀 중간에 어중간한 값인 경우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는 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뭐 국선 변호사를 좀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리티게이션 코스트를 좀 줄여주면 그래서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 CP를 우리가 뭐 줄여주는 방식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좀 서포트를 해주면 피해자들이 좀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